네, 오늘은 서성의 날이라고 앞에 꽃을 하나 이렇게 달아줍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석방하십시오. 이재용 삼성회장님도 바로 즉각 석방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선출하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 8억 가까이 됩니다. 7억 9,254원이나 된다고 저성의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답니다. 전 국민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대한민국을 꼭 찾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권을 맡겨놓으니 대도 안 한 것들이 상전 노릇하며 기고만장하여 짐승도 안 하는 동성연애 합법화하자고 미친 개소리를 내며 꼴값을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스님이 팩트 한 5가지 이야기하려고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불나는 말씀 하나 또 올리겠습니다. MBC 박성재 사장의 퇴진을 공개 요구합니다. 박성재는 5월 14일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세션 발표 발제자로 나와서 광화문 집회에 마시간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집권 이후 광화문 집회는 종교, 시민단체, 정당 등이 주말을 이용해 정권 비판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도회 등이 주축이 된 국민혁명본부의 광화문 집회는 서명을 남긴 참가 국민민도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박성재 MBC 사장에게 묻는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국민은 연인원으로 전 국민의 30%를 넘었다. 이들이 맛이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MBC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향해 맛이 같다고 매도한 발언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폄하의 인격 침해다. 없는 광우병 선동으로 모여든 광화문 집회는 뇌송송 정신 착란자들의 참가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친 광화문 촛불 집회는 어째서 촛불혁명인가? 광화문 촛불 집회는 혁명이 아니다. 혁명은 체제 변경 때 쓰는 용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불태우려고 한 난동일 뿐이다. 이 난동을 MBC는 연일 대대적으로 중점 보도했다. MBC는 이미 공영방송이 아닌 특정 무리들의 선동, 선전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방송사 대표라는 자가 광화문 집회에 담긴 민의와 역사성을 매도한 망동과 정신착란 행위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선 야당은 MBC 사장의 국민 매도 막말에 대해 퇴진을 요구해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은 연명으로 명예훼손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박성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참고로 이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실로 어이없는 망나니가 아닌가. 김호수의 처세, 문재인 잡고 제 살 길 찾는다. 두고 보라. 문재인의 큰 실수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김호수의 검찰총장 임기는 문재인과 1년, 차기 대통령과 1년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의 칼을 빌려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어거지로 엮어서 투옥시켰습니다. 그러면 김호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김호수는 검찰 내부에서 처세의 달인으로 불립니다. 수사 능력도 있고 위아래 무난하고 잘 어울리는 형이고 밥도 사고 술도 살 줄 아는 사람이란 평판도 있습니다. 모난 이성윤과 달리 김학의 사건 연루로 조사 대상이었지만은 조용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3명의 장관 박상기, 조국, 추미애를 모신 사람입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문재인의 마음도 샀습니다. 조국 수사 때 윤석열을 뺀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문재인에게 보고해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관을 그만둔 뒤 여러 공직의 물망에 오른 것만 봐도 그의 처세는 가히 알만합니다. 공정위원장, 검감원장, 국민인권위원장, 감사위원 자리에 이름이 노미네이트 된 것만 봐도 그의 처세는 광폭입니다. 이런 김호수의 일성이 검찰의 조직 안정입니다. 이걸 보면은 권력을 향해 내가 책임질 테니 검찰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은 어렵다고 설득해 관철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정권의 검수완박은 물 건너갔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권력 수사는 현재의 선에서 매듭짓고 추가 수사는 막을 것이라는 정권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사후입니다. 김호수는 보장 안 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문재인을 단죄하지 않고는 국정운영 동력을 잃게 되고 심각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김호수에게도 그 자체로 엄청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김호수는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는 가치 추구의 이념 성황의 원칙주의자입니다. 특히 소신형 처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문재인 때와 같이 상황에 따르는 처세를 할 것이기에 방탄 총장의 역할은 문재인 임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임기 말 권력 누수가 심해지고 내부 분란이 일면은 등 뒤에서 안면 몰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비하면 문재인에게는 귀순자를 북측에 돌려보낸 여적죄와 울산시장 부장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북한 원전 공급을 포함한 USB 사건 등의 직접 당사자 격이라 사저로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김호수가 그런 순리적 악역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광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그들 난 나라입니다. 문재인의 어버이날 메시지가 실로 과간입니다. 어버이날 가장 큰 효도는 백신 접종 권유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권유로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거나 혼수에 빠진다면 이것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버이날 메시지입니다. 참모들 수준이나 바다 잃는 수준이나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감염병 전문의는 아스트라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률 확률은 일생 동안 벼락을 6번, 7번 맞을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하고 영원히 지구를 떠난 분이 이미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자는 2만을 넘었습니다. 벼락을 7번이 맞을 가능성 중에 하필이면 백신 접종 선물하고 가장 큰 효도는커녕 그 자식은 망고의 불효를 저질러 가족들의 원망을 한몸에 지고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버이날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선물이 부모와 죽음일 가능성이 수백만 분의 1이기라도 하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내는 문재인의 생각과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 아닌 앉을 자리가 아닌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인생 일대 패착이 거기에 간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적 역량이 정말 아다다 수준입니다. 아다다 수준. 우리의 1분기 경제 성장률 1.6%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이걸 두고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뻥카를 날렸습니다. 쪽이 없으니 팔릴 일도 없어 마구 뻥을 칩니다. 대만은 3.9%, 싱가포르도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아시아 4마리 용중의 꼴찌입니다. 미국은 기록적입니다. 3% 성장입니다. 이름에도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1위라는 뻥을 왜 치나요? 국민들 바보 취급하는 건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을 거들내고 국민들 우라통으로 고통을 겪게 합니다. 대북 전단살포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네요. 문재인이 어제 회견에서 내뱉은 막말 폭언입니다. 김여정이 일갈한 특등머저리가 맞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김여정의 지시로 만들어 놓고 표현의 자유를 놓고 찬물이라니 미친 거 아닙니까? 삶은 소대가리는 남북관계에 따뜻한 물입니까? 김여정이 특등머저리로 지칭하던데 이것은 남북관계에 펄펄 끓는 물입니까? 남북관계가 좋다는 생각 심각한 간첩질로 보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 입술을 어디 감추고 꿀먹은 벙어리 짓 할 때 남북관계는 펄펄 끓는 뜨거운 관계였나요? 문재인 4년의 남북관계는 북의 핵폭탄만 강해졌습니다. 북한의 적화야욕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남북관계 발전이고 김정은 독재의 실상을 날리는 대북전단의 표현의 자유는 찬물이라니 얼빠진 특등머저리 아닙니까? 문재인 남은 여생 찬물 신세가 기다리는 것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여보소, 문재인 나라가 당신 겁니까? 요새 우리 국민들이 그럽니다. 문재인 나라가 네 거가? 밀수꾼, 갭투자, 여자조국 이런 걸레들과 정치 소꿉놀이 합니까? 취임 4주년 연설인가 나발인가 주저듣고 온 국민들 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그게 통치냐 장난이냐 청문회가 망신주기냐 생각과 행적이 비판 대상인데 망신당할 자들을 골라놓고 국회 야당 언론 탓이나 하는 게 그게 대통령입니까? 일할 사람 못 찾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이런 세력이 골라 임명하겠다는 객기에 국민들 치떨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권당조차 난색인데 그들은 모두 탈법, 불법, 반칙, 부정, 부도덕, 탈윤리의 집산물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국정놀이 하려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했습니까? 못하러 재요청했나요? 어차피 마음대로 내로남불인데 차라리 교도소 범죄자 중에 골라서 인사를 하지 겉만 번지르르 하니 그것만 보이고 서거 문드러진 보이지 않는 속은 볼 필요가 없나요? 이런 잡배들 문제 삼는 국민 향해서
선전포고나 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코로나 K방역, 밀란방지 방역인 것 국민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범법자들 장관 마음대로 임명해 보세요. 다음 순서는 국민 소요 사태가 청와대를 에워쌀 것입니다. 밟히면은 압사밖에 없습니다. 특등 머저리가 좋은 신호라고 했지 김여정 같은 자에게 온갖 조롱에도 이런 방구 않는 이유 국민이 다 압니다. 문재인의 내일은 북한이 차고 국민이 차고 모두가 찹니다. 숨막히는 반전 드라마 흥미진진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이라도 인사검증 실패한 것 아니다. 문재인이 도자기 밀수 가족 동반 출장, 세종시 갭투자 장관 후보자를 두고 한 막말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찬성하면은 그건 인사검증 성공한 것인가요? 정말 내로남불 정권 총수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과다 변호사 수입의 안대희, 문창극의 총리 후보는 왜 낙마시켰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해서 낙마했습니다. 그야말로 망선주기 아니었나요?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 미쳐도 작작 미쳐야지. 문재인이 5월 13일 반도체 업체 오너를 감옥에 넣어놓고 주인도 없는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에 찾아가서 K반도체 전략보고대회를 열어가지고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주접을 떨었습니다. K반도체 들어보기는 하셨나요? K반도체 있기는 하나요? 왜 삼성반도체를 K반도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까? K코리아가 네 거냐? 니들 거냐? 삼성전자를 국유화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듯해서 소름이 끼칩니다. 이러고 곧 미국 가서 반도체 협력을 제안해 백신국을 하고 동맹 얼버무리고 올해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은 요즘 어떻게 하면 백신으로 집단 면역 적기에 완료해 마스크 벗고 방역 규제 없애가지고 축제 분위기 만들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내년 대선 승리한다는 묘안에 골몰하는 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미국 가서 가져올 심산일 텐데 제발 꿈에서 좀 깨어나십시오. 이를 위해 5년간 육지에 썸으로 고립시켜 무용지물로 만든 성주 사드기지 주변 반미 친북 인간들 강제해산 추진할 모양인데 그런 꼼수 안 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심중 어디에도 없고 오직 작당하고 있는 자기들 패거리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건 국가 원수는커녕 두목에 불과한 신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은 문재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 잡아갈 그런 인간이기를 절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젠 어떤 처방도 듣지 않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오직 하나는 국민적 응징뿐입니다. 이것은 민심이요 하늘의 명령입니다. 홍준표의 복당과 거부기류의 국민의힘 버려야 할까요? 이제 국민이 나서서 국민의힘 이거 버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걱정입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만든 자들이 지금 홍준표의 복당을 걷어차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그렇게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위장 탈색한 적색분자들이 지금 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탄핵과 좌파 정권의 탄생을 만든 역도들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4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시스템과 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허물고 국방과 외교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교육은 사회주의화해서 미래 세대의 사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망가져서 북한의 지배 가능성만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유와 민주, 자유경제가 핵심 가치인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이 지금의 순간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국익의 길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국익의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하나는 국민적 여론을 집결해서 현재의 좌파 지배체제를 허물고 자유민주 체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또 하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입니다. 여기에는 좌파 집권 세력을 제외한 반문재인 세력의 빅텐트입니다. 반문, 비문, 반북, 반중, 반주사파 등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사람은 희든 검든 노랗든 모두를 아우러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적색분자에 의해 원격 조종돼서 홍준표를 포함한 반문의 입당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에 의지한 정권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종인이 운을 뗀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탄핵하려고 들 것입니다. 홍준표도 김웅 등 국민의힘당 초선의 사가지들 간파해서 장성민, 금태섭,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등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는 선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문재인의 집권으로 그동안 색깔이 가려졌던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모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의 무오류 4년이 보여준 문재인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들을 걷어내고 제2기의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수 국민도 정통 보수의 뿌리라는 허울을 쓴 국민의힘당을 단호히 거부하고 헤쳐서 뭉쳐야 합니다. 국민의힘당은 탄핵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수괴들과 그의 아류, 아바따 초선들이 당권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미 김종인이 운을 뗀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대한민국 자체를 탄핵할지도 모릅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출판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 허용. 이게 나라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